네, 미국 시장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연결고리 첫 번째 주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옥시덴탈 페트롤륨이 되겠죠. WTI 100달러 간다 이렇게 얘기 좀 해주셨는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제가 100달러 간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륨 쪽에서. 아니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음. 추이가 오게 되면 100달러도 가능하다라는 이제 이 보고서가 나오게 돼요. 지금 그래서 70이죠, 딱.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기준으로 이제 1% 올라가면서 이제 WTI가 70불 이상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이유는 이제 아이다가 사실 멕시코랑 미국을 강타를 했었었잖아요. 허리케인, 예, 그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인해서 인프라가 다시 이 원상태로 복구가 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는 그렇군요.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안전 환경 집행국을 보게 되면은 이 멕시코만 일대 원유 생산 설비가 아직까지도 48.6%가 셧다운 상태에 있다. 꽤 많네요. 예,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하루 평균 88만 3천만 배럴의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에 대한 부분이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죠. 예. 자연스럽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제 구조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는 이 연안 지역의 생산량이 보통 같은 경우에는 통상 수요일 내에 복구가 되는데 네. 아이다는 이 여파로 인해서 이번에 이 피해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공급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이제 이 쇼티지가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오펙에선 수요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인 코멘트를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펙 전망 보고서에서 이 내년에 전 세계 원유 수요가 이제 하루 1억 80만 배럴이 네. 이제 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 수치 자체가 2019년도에 1억 30만 배럴보다도 더욱더 높네요. 높아지게 될 예, 것이다. 예. 이러한 이제 이 전망치가 나오게 됐고요. 이 사실 2022년도 수요 전망치가 19년 대비 살짝 언더를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었었는데 예. 이런 부분 전망치를 살짝 더욱더 올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초반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네. 이 오펙 플러스가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추운 날씨가 유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배럴당 100불도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연말에 유가를 끌어올리는 부분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네.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한 70에서 75불 정도를 하반기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연말쯤에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유가 상승과 관련해서 국내에도 이제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또 응용해서 생각해 볼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종목을 역시나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S-오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이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유가가 상승을 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이제 이 재고 자산 평가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이 사실 재고 평가 이익보다 더욱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이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 요즘 상당히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이제 석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환경 규제 때문에 생산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수출을 더욱더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에 따라서 S-오일이 바닥에서부터 이 턴어라운드가 되게 되면서 지금 주가가 더욱더 상승의 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에 이제 유가까지 더욱더 좋아지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제 마진도 벌어지고 있고 이 재고자산 평가이익도 좋아지면 이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화학업체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이 화학업체들이 하나솔루션이나 아니면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 전일 시장에서 한 4% 정도 이 상승세가 나오게 됩니다. 좋았죠. 사실 유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역시나 이쪽에서도 마진에 대한 부분에 이 많은 이제 이 안 좋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계속적으로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부분이 더 많았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이 또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석탄 가격이라든지 천연가스 관련된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네.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솔루션 그리고 대한유화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업체들이다라는 네,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일시장에서 한 4%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됐고요. 그 외에 이제 보게 되면 롯데 정밀화학이 있게 되는데 롯데 정밀화학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비슷하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이 수소 관련된 롯데그룹의 이 로드맵에서 네. 아모니아 관련돼서 롯데 정밀화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모니아. 그런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제 사상 최고가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갱신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어려웠었는데 네. 그런 부분이 바닥에서부터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SO일 포함해서 화학 관련된 종목들까지 전반적인 전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연결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이번에는 실적 얘기입니다. 오라클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주제를 잡아오셨어요. 지금 오라클 실적 잘 나왔습니까? 실적 발표했고요. 네. 근데 실적은 다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아쉽다 정도군요. 네, 예. 시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2.5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지금 현재는 한 1.4까지 제가 보고 들어왔거든요. 약간은 회복이 됐네요. 네, 그래서 회복이 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워낙 높아졌었잖아요. 그랬군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제 오라클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를 하는 이제 흐름이 나오게 되고 영업이익이라는 이런 부분은 뭐 이 예상치보다 조금 더 잘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3분기 이제 매출액을 2분기 매출액이죠. 2분기 그렇죠. 매출액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매출액이 97억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년도 대비했을 때보다 한 4% 정도 이제 증액이 예. 되는 모습이 있었었고요. 예상치가 97.7억 달러. 약간 하회한 거군요. 약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클라우드 서비스랑 라이센스 지원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한 6% 정도 이제 이 증가가 된 부분이 있었었고요. 예. 클라우드 라이센스, 사내 이제 라이센스에 대한 수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8% 정도 감액이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 매출액을 조금 줄이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34억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한 7% 정도 증가를 하게 되고 EPS가 조금 많이 늘게 되는데 0.86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19% 정도 이제 증가를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CEO가 이제 이 관련돼서 코멘트를 하게 되는데 2분기에 대한 이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수익 부분은 모두 예상치를 초과를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네. 가이드라인 대비했을 때보다는 1억 달러를 뭐 초반 우수한 성과를 달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클라우드 비즈니스인 이제 IaaS랑 아니면 SaaS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억 달러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서 네. 매출의 25%를 이제 달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네. 일단 시간에서는 하락을 하게 되고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이 오라클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대비했을 때 계속적으로 클라우드 부분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러한 싸움 자체는 조금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에서는 이런 오라클하고 같이 비교해 볼 만한 그런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클라우드를 놓고 봤을 때는 국내에서는 딱 이렇다 한 이 얘기를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간접적이죠, 다 거의. 뭐 다. 그나마 이제 클라우드 업체로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더존비지온 정도 이야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더존비지온 같은 경우에 요즘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좀 괜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이 진출이라는 이런 부분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더존비지온은 주가에 대한 부분이 워낙 좀 무거운 부분이 있어서 뭐 사신다 하더라도 많이 좀 답답하실 수 있는 이러한 종목 중에 그런 하나이다라고 성격이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예,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이제 이 많은 공공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기업별로 맞춰져 있는
이러한 이제 클라우드 사업 자체가 더욱더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이 신세계 그룹에 있어서 클라우드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매출액이 발생을 하게 되는 이런 네. 기업 중에 하나인데 요 근래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관련돼서 수소 관련된 뭐 충전소라든지 뭐 전기차 관련된 그런 이슈도 충전소라든지 있고. 예, 이런 이슈도 네, 이제 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관심 있게 이쪽에 대한 산업 자체가 커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비슷한 이제 기업들이 효성 ITX나 네. 아니면은 롯데정보통신이나 이런 기업들이 또 있어요. 롯데정보통신. 예. 이 효성 ITX 같은 경우 효성그룹 관련돼서 그렇죠. 이제 예. 이 클라우드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상당히 많은 부분 올라갔었다가 지금은 이 바닥권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뭐 이런 이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 사 놓으셨다가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 한 번 정도 이제 수익을 실현시키고 나오시는 이런 전략을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전략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원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